요즘 정말 난리잖아요, 이 약. 보통 살 빼는 약으로 유명한 GLP-1 작용제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약이 그냥 당뇨나 비만 치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약물들이요. 혈당 조절하고 체중 줄이는 효과는 워낙 다들 아시잖아요. 거의 신드롬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완전히 새로운 질문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살이 빠지면 뼈도 좀 약해진다고들 하잖아요. 골밀도도 같이 떨어진다고. 그럼 이 약도 혹시 우리 뼈를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쩌면 정반대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이 약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수도 없이 연구됐는데 정작 뼈 건강에 대해서는 글쎄요, 거의 알려진 게 없었거든요. 일종의 미지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선 겁니다. 이 거대한 의료 데이터를 한번 제대로 파보자 하고요. 아주 저명한 학술지죠. 자마 서저리에 실린 따끈따끈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근데 그 전에 아니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뼈에 주목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논문에 딱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척추골절에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뼈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골절 위험도 높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이 뼈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구진들이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와, 이건 거의 빅데이터 탐정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연구진들이 트라이넥스라고 하는 전 세계 의료 데이터를 싹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는데요. 여기서 처음 검토한 환자 기록이 무려 150만 명이 넘어요. 150만 명! 자, 근데 그냥 150만 명 데이터를 다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통계 기법이 하나 쓰이는데요. 바로 성향 점수 매칭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GLP-1 약을 먹는 환자 한 명을 딱 골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이, 성별, 앓고 있는 다른 병들까지 거의 모든 조건이 똑같은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를 약 안 먹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딱 짝을 지어주는 거죠. 왜냐? 그래야 진짜 약의 효과만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약 20만 명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팀은 GLP-1 약을 쓰는 팀, 다른 한 팀은 안 쓰는 팀. 모든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맞춰진 그야말로 완벽한 대진표가 짜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드디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결과는요, 정말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GLP-1 약을 쓴 그룹에서는 척추골절을 겪은 사람이 1.5%였어요. 그런데 약을 안 쓴 그룹은요? 1.8%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0.3% 차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이걸 확률로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GLP-1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척추골절을 겪을 확률이 약을 안 쓴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17%나 더 낮게 나타난 겁니다. 17%요.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뼈가 덜 부러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뼈가 부러져서 받아야 하는 척추 관련 수술 있죠. 그런 수술을 받을 확률까지도 GLP-1 약을 쓴 그룹에서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긴 좀 힘들겠죠. 자, 좋습니다. 결과는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이 약이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길래 뼈를 보호하는 걸까요? 당연히 궁금해지죠. 물론 아직은 가설 단계이긴 하지만 과학자들이 몇 가지 그럴듯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은요. 이 GLP-1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우리 뼈를 만드는 세포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직접 그 세포에 작용해서 뼈 좀 더 만들어 하고 신호를 보내고 반대로 뼈가 파괴되는 건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뼈의 재료가 뭐겠어요? 칼슘이잖아요. 바로 이 칼슘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잘 쓰이도록 도와준다는 가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뇨병의 주범 중 하나인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효과인데요.
몸의 염증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뼈도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도 과학자처럼 냉정하게 이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연구일수록 우리 연구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히거든요. 이 연구가 보여준 건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연관성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과학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익사사고를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이 익사사고의 원인인가요? 아니죠. 그냥 더위라는 공통된 원인 때문에 두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진도 스스로 몇 가지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건 어디까지나 환자 기록을 관찰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약 때문에 뼈가 튼튼해졌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둘째, 아무리 디지털 쌍둥이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숨겨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을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많이 써야 이런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번 연구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살을 빼고 혈당을 조절하는 걸 넘어서 뼈까지 보호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이 약의 가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과연 이 GLP-1 약물에게 뼈 건강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열리게 될까요? 앞으로 이어질 후속 연구들을 정말 눈여겨봐야겠습니다.